이제 스타벅스 가지 말자. 앱 탈퇴 인증합니다. 텀블러 망치로 깨버렸어요. 지금 SMS를 켜면 이런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탈벅, 선불카드 환불 영수증, 굿즈 파손 사진, 회원 탈퇴 캡처가 줄을 잇고 있어요. 어제는 대통령까지 SNS에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고 직접 글을 올렸고, 오늘은 경찰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배당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5월 18일에 시작된 일이에요. 텀블러 할인 이벤트 하나에서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마케팅 사고 하나로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대통령이 SNS에 글을 쓰고 미국 본사가 영문 사과문을 내는 일은 잘 없잖아요.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들 때문이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그 코드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발단은 5월 18일 오전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앱을 켠 사람이라면 화면 한가운데에서 5글자를 봤을 거예요. 책상에 탁! 그 위엔 탱크데이 영문 로고, 그리고 텀블러 사진. 한국에서 교과서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즉시 알아챕니다. 5월 18일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고 그날 광주에 계엄군이 투입한 장비 중 하나가 탱크였죠.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거짓 발표 문구입니다. 2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무거운 한 문장이에요. 이 두 신호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오전에 매장 2,000개 연 매출 3조 킬짜리 한국 대표 브랜드 공식 앱에 동시에 올라간 겁니다. 오후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역사적 상처를 장사 소재로 삼은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 그날 저녁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를 사과문 발표 몇 시간 만에 즉시 해임합니다. 이튿날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고 같은 날 저녁 미국 시애틀의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unacceptable이라는 영문 입장을 한국 언론에 보냈어요. 근데 시민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박수가 아니라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결제한 사람들은 왜 안 잘렸어? 대형 브랜드 마케팅은 시안 제작자, 디자이너, 팀장, SNS 운영자, 법무검토, 임원 컨펌까지 5에서 7단계 결제 라인을 거칩니다. 그 모든 단계에서 5월 18일에 탱크 그림 옆에 책상에 탁 카피. 이거 괜찮을까요? 한마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시민들에게는 사고 자체보다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진짜 분노가 폭발한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사고 당일 저녁부터 온라인에서 같은 제품 라인의 다른 항목들이 줄줄이 캡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4월 16일 미니 탱크데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한 달 전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같은 탱크 라인의 소형 텀블러를 같은 이름으로 출시했어요. 4월 16일이 어떤 날이죠? 2014년 세월호 참사 추념일입니다. 5월 18일 탱크데이가 첫 사고가 아니라 한 달 전 세월호 추념일에 이미 같은 시리즈가 한 번 돌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거예요. 다음은 용량 표기. 컬러풀 탱크 텀블러는 503ml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일부 극우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유포해온 5.18 가짜 유공자 503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어요. 스타벅스 측은 즉각 해명했죠. 17온스를 환산하면 502 0.8ml, 반올림한 값이 503일 뿐이라고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텀블러나 가전업계에서 부피 표기는 절대 오림으로 적지 않습니다. 502 0.8ml를 503ml로 적는 순간 물이 503ml 안 들어가는데 503이라 표기한 거짓 스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계 관례는 무조건 내림, 즉 500ml 또는 502ml. 실제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 중인 스테인리스 텀블러 70여 종 중에서 오직 이 제품만 503입니다.
70개 중 69개는 500인데 하필 이거 하나만 503. 시민들이 우연을 가장한 코드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결정적 이유가 여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월 16일 미니 탱크 텀블러는 용량이 133ml로 적혀 있었어요. 1980년 5월 31일 당시 계엄사령부가 공식 발표한 광주 사망자 수가 정확히 133명입니다. 행사 공개 시각은 오전 10시 5.18 당일 최초 충돌 시각. 할인율은 21% 계엄군 첫 발포일인 5월 21일, 즉 4월 16일, 10시, 503ml, 133ml, 21% 할인. 5개의 숫자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각각만 떼어보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17온스 환산도, 10시 오픈도, 4월 16일 공개도 단독으론 흔합니다. 근데 한 제품 라인에서 5개가 동시에 정렬돼 있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마케팅 학계에서는 이걸 도구 휘슬, 특정 집단만 알아채는 주파수의 신호를 메시지에 심는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에는 평범하게 들리지만 내부 지지자에게는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용진 회장은 왜 그렇게 빨랐을까요? 답은 2021년에 서명한 한 줄짜리 계약 조항에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법인은 SCK 컴퍼니. 원래 이마트와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50대 50으로 가진 합작사였습니다. 2021년 7월 이마트가 4,742억 원을 들여 미국 본사 지분 17.5%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지분율 67.5%로 올라갔어요. 미국 본사는 한국 시장 운영 지분을 완전히 빙었고요. 그런데 그때 계약서에 들어있던 단서 조항이 4년 만에 이번 사태로 재조명됐습니다. 이마트 측 귀책 사유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경우 미국 본사는 이마트 보유 지분을 시가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되사올 수 있다. 콜옵션 조항이에요. 핵심은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매출 부진 같은 정량 지표가 아니라 평판 윤리 사안이 발동 조건에 들어가 있다는 점. 미국 본사가 한국 파트너에게 운영권은 넘기되 프리미엄 이미지를 훼손하면 경영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옵션을 손에 쥐고 있겠다는 의미였어요. 시장이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사고 발생 4일 만에 이마트 주가는 장중 8% 넘게 빠졌고 누적 10% 이상 하락. 신세계와 광주 신세계도 함께 흔들렸어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미국 본사가 콜옵션으로 회수해가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대기업 자회사에 대해 시민이 외국 본사가 가져가라고 말하는 풍경. 이게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의 위치예요. 오늘인 5월 21일, 상황은 한 단계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정식 수사 대상으로 배당했어요. 회장이 사과한 지 이틀 만에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걸려 있어요. 광주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지금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 터미널 부지에 약 3조 원 규모의 복합 개발, 일명 더 그레이트 광주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백화점, 호텔, 아트앤컬처 복합시설. 2033년 완공이 목표예요. 더현대 서울보다 큰 규모, 신세계가 수도권 외 단일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 중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 도시인 동시에 인구 대비 스타벅스 매장 수가 서울 다음으로 전국 2위인 도시예요. 신세계 입장에서 광주는 핵심 소비 시장이자 3조 원짜리 미래 사업이 걸린 무대인 거죠. 5.18을 폄훼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업이 이 도시에서 정상 사업을 한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20일 신세계그룹은 김수환 부사장을 광주 5.18 기념재단에 사과 방문 보내려 했지만 광주 단체들이 방문을 거부했어요. 부사장 일행은 재단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입장은 단호합니다.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가져오라. 여기에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든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먹어서 응원하자 흐름입니다. 매장에 가서 음료를 사고 인증샷을 올리는 행동인데 표면적으로는 스타벅스를 돕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스타벅스에 가면 극우와 마주칠 수 있다는 이미지가 일반 소비자, 특히 젊은 층에게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한 댓글이 정확히 짚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신세계를 도와주는 일인데 바라기네. 그리고 시민들이 한 가지 일관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어요. 정 회장은 2022년 멸공 SNS 발언으로 한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신세계 그룹이 작년 지마켓 지분을 알리바바와 50대 50으로 합작 발표했습니다. 멸공을 외치면서 알리바바와 손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군사독재 시기의 상징을 마케팅에 끌어들이는 일관성 없는 행보. 지금 시민들이 신뢰를 회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여러분, 사흘 전 시작된 이 사태가 보여주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분노한 진짜 지점이 카피 하나가 아니라 그 카피가 5단계 결제 라인을 통과하는 동안 단 한 명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점. 의도냐, 무지냐, 조직 문화냐, 윗선 지시냐. 시민들이 지금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이쪽입니다. 또 하나는 회장의 사과가 결단력이 아니라 계약과 자본의 산술이었다는 점. 2022년에 서명한 콜옵션 한 줄과 광주에 걸린 3조 원이 함께 만든 합리적 선택. 시장은 그걸 정확히 읽었고 주가는 그대로 빠졌습니다. 지금 시점에 남은 변수는 셋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미국 본사의 조사, 그리고 광주 지역사회의 후속 평가. 사과문 한 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에요. 한국 진출 27년 만에 가장 무거운 신뢰 시험대 위에 선 스타벅스. 다음 분기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며칠의 흐름이 이 브랜드의 한국 내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타벅스의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